문창국 후보자가 총리 지명 14일 만에 결국은 잦은 사퇴했습니다. 네, 문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긴 시간을 할애 마음속에 담아뒀던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배재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자가 이제 결국은 사퇴했습니다. 사퇴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사실 청문회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아니면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것은 여론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네. 그러나 예정된 수순이었고 사퇴 시점만을 저는 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전격적이라기보다는 어제 독립유공자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물론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임명 취소가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예. 자진 사퇴하리라는 예상은 일반적으로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인가 박태수 대변인도 청문회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또 남경필 당선인 그리고 김태호 의원 또 홍문종 의원 이런 분들이 청문회 절차를 강조하면서 이게 여권 내에 기류가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18일 아니 그저께 일요일 토요일 날 귀국했죠. 21일 날. 토요일이요? 근데 예. 주말을 거치면서 어떤 자진 사퇴나 지명철회나 무엇이 됐건 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줄 알았는데 월요일 어제 하루가 지났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얘기가 있으면서 이 부분이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장 교수 말씀처럼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전격적 사퇴라고 볼 수 없겠죠. 근데 오늘 그 사퇴 기자회견을 봤는데 저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주요 논점이 네. 언론과 그리고 언론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국회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역시 자진 사퇴 변치고는 적절치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졌어요. 물론 이제 국정의 걸림돌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퇴한다. 아주 언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국민의 의사가 여론의 호도에 의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분석은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그러나 본인은 어쨌든 대단히 억울하고 네. 그런 소회를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1년의 사퇴, 예. 거의 2주일 만에 사퇴를 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재가를 하려다가 귀국 후에 재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 후보가 뭔가 정권과 대립하는 모습도 비춰졌고, 일정 네. 부분. 대단히 걱정스러웠는데 일단 이 자진 사퇴가 됐으니까 네. 향후 이제 어떻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예. 사퇴 기자회견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동안에 출퇴근하면서 많은 얘기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에는 얘기를 좀 자제를 했었는데 예. 오늘 아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에 못했던 말을 좀 그렇습니다. 예.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예.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고 자신이 하는 건 안 되냐 이런 또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여기서 논란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네. 사퇴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DJ 대통령이 옥중 서신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이제 자기가 탄압받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과 네. 이번에는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적 관점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드러낸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비숍 여사의 책도 인용도 있었고 윤치호 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인식이나 어떤 생각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합리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 인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대중 대통령과 등치시킨다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하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요지는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 법을 만들고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는데 자신에게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강요했다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정치 문화가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했듯이 네. 여론몰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 어떤 정치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은 이것을 엄중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 말이 없어야 되고 예. 그리고 부독의 소치로 자진 사퇴한다. 이 네. 한마디면 될 텐데 누구나 다 압니다.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총리 지명자였던 본인이 이것을 마지막에 사퇴하면서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다는 것은 네. 좀 본인한테도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청문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예. 향후 이제 앞으로 청문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제기가 됐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청문회 절차를 어겼다. 그래서 민주주의 절차에 위반됐다라는 네. 식의 주장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권 네네. 내에서도. 그래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 박근혜 대통령도 청문회까지 못 간 것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발언을 했죠. 예. 했고요. 저는 일정 부분 그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네.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청문회라는 것이 일단 내정을 하고요. 총리 후보를 내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고 국회 예. 그리고 임명동의 요구서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청문회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단계에서 이른바 여론의 검증이 이제 들이댄 거죠. 그래서 대체로 부적합한 게 아니냐라는 그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경선에서 여론조사 가지고만 경선 후보를 결정한다든지 어떤 예민한 정책을 오로지 여론조사 가지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여론으로 볼 때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에서 재가를 좀 검토하겠다 귀국 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임명 동의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 논리로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맞지 않는다고 봐요. 아니 임명 동의 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그 이후에 진행되지 않았으면 그 네네. 논리가 맞는데 일단 안 보냈단 말이죠. 사전 검증이 잘 안 됐었는데 내정한 다음에 나름의 우리나라의 이마 퍼블릭 차원 공적 영역에서 그것이 검증된 거거든요. 검증의 절차 속에서 부적합하다 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따라서 좀 미뤘단 말이죠. 네. 미뤄서 청문회를 진행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를 너무 배제하고 막연하게 청문회를 안 했으니까 이것이 민주적 절차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역시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예. 지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문회로 가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게 생각을 거죠? 해요, 저는. 예. 청문회 절차는 뭐 밟아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밟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예. 일단 임명동의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막연하게 밟은 그것을 거다. 비판하는 예. 논리에 비약이 따를 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 자진 사퇴가 이제 뭐 대통령을 돕는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말이죠. 이번 결정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결단이 좀 작용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인사권자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런 발표가 있었고 네. 아까 야당이나 뭐 여론 탓도 했지만 한 팁을 보면 여당 대표 주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하야 아차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7.14 전당대회 대표 선거를 앞두고 뭐 어떤 둘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듯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당정청이 일체감이 부서지는 와해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문 후보자가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를 했다면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수순을 밟았을까요? 저는 지명 철회를 했다고 봅니다. 했을 것이다. 예.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네. 본인이 이제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참모를 통해서 했겠지만 네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지명 철회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예. 최근에 앞서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새누리당 기류가 이제 뭐 청문회를 열어서 문 후보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이제 이런 의견이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여서 오늘 사퇴 결정이 조금은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뭐 좀 며칠 사이에 어떤 물밑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최근에 걸로 보도에 봐야겠죠. 의하면 청와대에서 나름의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설득하는데 좀 실패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조부가 문남규 선생, 예. 그분이 어떤 독립운동가였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그렇지 않다, 확정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같다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좀 나름대로 이제 문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항상 얘기해왔듯이 나름대로 해명은 좀 됐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수단체들의 뭐 지지라고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기류가 흘러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다시 청문회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어제 오늘 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예. 말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명철회가 됐건 자진사퇴가 됐건 총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사의 표시였거든요. 여권에서 그런 기류가 형성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시 만약에 청문회로 간다는 것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으나 그분 대통령의 어떤 그 레임덕과도 관계된다고 봐요. 저는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 몰라도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자진사퇴를 안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명철회라는 게 뭐 2006년도에 전현수 헌법재판소장 네, 네. 후보자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예.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지명을 철회해서 예. 받아 이런 형식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러한 절차 없이 지명을 철회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진사퇴는 결국은 수순이 없고 단지 중요한 게 우리가 기존의 청문회가 항상 재산 문제, 부동산 저기 문제라든지 뭐 저기 그 세금 탈세 문제 이런 게 주로 얘기가 되고 병역 문제, 네, 네. 전관 예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국무총리라는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그러한 국민을 전반으로 아우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상징적인 의미도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사 관해 문제라든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청문회 하나의 검증 대상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네. 보여집니다. 실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이 이제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청와대에서 예. 대통령께서 아쉽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절차적 민주주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귀국 후에 바로 자진 사퇴를 유도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고민이 깊었다고 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앞으로 당장 닥친 것이 730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크나큰 짐을 지어줄 수가 없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쉬운 결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이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이유가 이제 인사 문제라는 그렇죠. 거였는데요. 이번에 그 문 후보자의 사퇴가 이제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향후 이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사퇴했다는 자체가 여론의 반등의 근거가 된다더니 그렇다고 또 사퇴했다고 해가지고 여론이 하락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향후 이제 역시 총리 인선이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네. 어떠한 분을 또 내정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행이 되겠죠. 13일 날 7명의 내각을 발표했는데 그게 아직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아직 국회 안 갔어요. 이제 네. 빨리 그 절차 진행을 하고 그리고 좀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나온 상황들이 현상들이에요. 정원 총리의 사의 표명도 그랬고요. 네. 인적 쇄신과 이른바 국가개조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 총리 후보자가 두 분이 연달아 낙마하면서 예. 좀 묻힌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추동력을 발휘한다면은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또 인사 문제가 이러한 전철이 대표된다면은 네. 뭐 하락은 뭐 끝이 없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오늘 총리 후보자가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장관 지금 내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는 이제 보내게 되는 그거 겁니까? 보내겠죠. 아, 당연히 그건 보내야죠. 별개로 예. 이제 갈수 아, 가는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 요구서 그리고 네. 인사청문 요청서를 안 보냈기 때문에 네. 그 장관들 개각 내정이 됐던 분들에 대해서 요청서를 못 보냈던 거거든요. 이제 예. 빨리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이어서 3번의 총리가 낙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역대 정권 처음이고 이거는 정말 대통령부터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까지 기존의 관행처럼 인사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니면 레임덕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다음번 총리 후보자는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어떤 보십니까? 분이라는 것을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인물은 아니더라도 뭐 기준이 뭐 일단 기준을 이제 있다면요? 어떻게 개념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관료사회를 개혁하는 쪽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예. 상식적인 인물에 대해서 소통이나 화합 쪽에 그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비선 라인에서 추천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검증을 좀 철저히 해라. 그 얘기가 뭐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추천을 설령 하지 않았더라도요. 또 극단적으로 비선에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있다고 봐요. 네. 단지 일단 검증은 누가 추천하더라도 모든 걸 많이 보는 그렇게 돼야지 이런 사태가 또 재발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재발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치 실장이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또 비서실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향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인사수석이 따로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인사비서관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민정수석, 홍보수석 이런 국정기획수석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쪽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 신설을 하든지 해서 좀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네. 예. 뭐 근본적으로는 깜짝쇼로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인물 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육사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지역 충청권 출신이 반드시 저는 총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지난번에 그 야당 예. 그 뭐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든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예. 그리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차기 총리로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교수님 전망합니다. 고향이 충청도라서 충청도 총리 자꾸 좀 고집하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직군을 얘기하려면 정치인 출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인 출신이. 그 대신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료사를 장악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해가지고 예, 그런 점이 알겠습니다.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배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